예, 2022년 5월 1일, 음력으로는 4월 1일이고요. 오늘 아침 8시 반이 넘었는데요.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자, 요즘은 제가 좀 또 재미가 있어서 공부를 좀 재밌게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태고사의 새발견 142번째 강의로서 지금 현재 박문호 박사님이 내과학은 느낌이다는 타이틀로서 오늘 세 번째 이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집중적으로 우리가 느낌에 대해서 느낌의 특질의 5가지를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고요. 느낌은 인간만이 가지는 고유한 결정체이고 동물에게 가지는 느낌은 감각일 뿐이다. 느낌과 감각은 다르다는 것을 제가 설명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골장의학과 골장 체질 도표를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골장의학과 골장 체질 도표를 통해서 제가 미국 피드먼트 한의대에서 자연의학 명예 박사학위를 받기도 했는데요. 이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우리 몸뚱아리에 대한 연구인데요. 이 몸뚱아리는 바로 생식마음과 감정마음과 이성마음과 추상마음이 있다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진화적으로 표현하면은 파충류의 뇌, 포유류의 뇌, 인간의 뇌, 그 다음에 영성의 뇌,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의학의 개념으로 말하면 신체적 의학, 사회적 의학, 그 다음에 정신적 의학, 플러스 영성적 의학, 이렇게 이제 설명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생각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기분은 어떤 것이며, 느낌은 어떤 것이고, 감정은 어떤 것이고, 마음은 어떤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이거를 저는 통습 학문이라 하고, 이것을 뭐냐면은 완성해 가는 것이 저희 학문의 궁극적인 목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의원을 바탕으로 공부를 하면서 또 자연과학적인 뭐냐면 생리학, 생물학, 물리학적인 바탕을 두고 과학적인 요소를 첨가하면서 의학적 요소를 또 가미하고, 또 의학적인 요소는 다소 영양학적인 요소를 가미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강의는 바로 학문의 통습화를 가지고 있고, 학문의 통습화가 바로 우리 몸에 어떻게 적용되는 것까지 제가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느낌이라는 것은 바로 감정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기분, 느낌, 짜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기분이 좋다 나쁘다, 짜증이 난다 안 난다, 느낌이 좋다 나쁘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고유한 사고 영역의 결정체다, 진화 과정에 있어서 최고의 결정체다, 이 이야기를 뭐냐면은 설명할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같은 포유류인 동물들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 동물들은 바로 뭐냐면 느낌이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이 포유류들은 뭐냐면은 감각에 의존한다, 이 말이 맞는 것이고요. 인간은 느낌에 의존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먼저 느낌의 특질 5가지를 설명을 해보면, 이 느낌은 첫 번째로 감각을 뭐냐면 처리하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이 느낌은 감각을 처리하는 과정이다. 두 번째, 생존 본능이 순간적으로 표출된다는 것이죠. 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느낌이 좋고 나쁘고, 저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치고 안 끼치고 그러는 것을 순간적 본능적으로 바로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면 느낌의 특질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것이 어떻게 해서 그러면 이렇게 발전되었느냐? 그것은 바로 인간이
수수만 년, 수십만 년, 수백만 년 동안에 진화해 오면서 이렇게 뭐냐면 느낌으로 발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느낌을 만약에 순간적으로 표출하게 됐을 때, 느꼈을 때는 바로 순간적으로 뭐냐면 신체의 피드백이 이제 동반된다는 것이죠. 신체적 반응을 동반한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예, 순간적으로 피한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에게 대응한다든지 아니면 도망간다든지 이렇게 뭐냐면은 결정한다는 것이죠. 네 번째, 이 느낌은 바로 브레인,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뇌의 브레인의 뭐냐면 브레인 피질의 의식의 반응이 된다는 것이죠. 이 느낌이라는 것은. 그래서 몸이 좋을 때와 몸이 나쁠 때가 이제 따라서 이제 달라진다는 것은, 몸이 좋을 때는 이것을 빠르게 반응하고요. 몸이 좋지 않을 때는 뭐냐면은 늦게 느낌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 느낌은 기억에도 의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느낌은 이미지로 만들어져 있고, 이 이미지가 바로 감각과 결합함으로 해서 이것이 뭐냐면 해마에 기억되고, 해마에 기억된다는 것은 바로 대뇌피질에 이제 저장된다는 것이 되는 것이어서 기억연산 판단 과정의 하나의 그 모티브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느낌이라는 것은 바로 구석기 시대에는 생존과 밀접하여 느낌이 크게 동반되고요. 우리가 아주 20만 년 이전에 구석기 시대에는 생존과 밀접하게 느낌이 크게 좌우되어서 우리가 작동하게 되고, 현대 시대에서는 평화와 밀접하게 기억되어서 기억으로 크게 동반되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가 학문을 한다는 것은 이것이 뭐 평화의 시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평화의 시기에는 바로 학문을 하고 공부를 하고 하더라도 뭐냐면은 절박한 어려움을 얻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이지만, 이것이 뭐냐면 생존의 위협이라든지 전쟁 속에서는 학문을 하기가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통에서는 바로 느낌에 더욱더 의존해서 동반한다는,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부연적으로 조금 또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서 그 기억은 반드시 그 이전의 기억을 통과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 느낌은 하나의 뭐냐면 유형을 가지고, 느낌도 하나의 유형을 가지고 있는데, 이 느낌이 좋은 사람들끼리 또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야 재미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느낌이 좋은 사람이, 느낌이 맞는 사람끼리 모인다는 것은 거기에 에너지가 적게 들어간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통이 뭐냐면은 쉬워지는 것이죠. 그에 반면에 느낌이 좋지 않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면 소통이 어렵게 되는 것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느낌이 좋은 사람들끼리 만나면 소통은 되어서 에너지가 적게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또 느낌이 다른 사람끼리 만나서 야만이 또 느낌이 확정되는 또 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남으로써 나의 느낌을 뭐냐 확장해 갈 수 있다는 것도 또 우리가 같이 생각해 봐야 될 일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느낌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기본이 기억인데, 이 기억을 많이 만들어 놓을수록, 이런 느낌을 많이 만들어 놓을수록 내 옷걸이를 만들어서 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거는 박문호 박사님의 표현인데요. 이 옷걸이가 많아야, 옷걸이가 자기가 생각했던 개념이 많아야 그 옷걸이에 어떤 것을 뭐냐면 넣을 것인지 아니면 걸을 것인지를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부라는 것은 바로
모토를 만드는 것이고 기본을 세우는 것이고요. 그 기본을 바탕 위에서 벽돌을 넣었다가 뺄 수 있는 모토를 뭐냐면은 넣는 작업과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박문호 박사님도 항상 강조하지만 이 학문을 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자기의 기본적인 틀을 세워 놓는 것입니다. 자기의 기본적인 틀이 세워져 있지 않으면 학문이 발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식이 나일에 불과해서 종교인들로부터 뭐냐면 지식이 진리에 뭐냐면 부합하지 못한다라는 공격을 받게 될 수 있는 비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골장의학과 골장체일도피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골장의학은 바로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완결한 상태 플러스 영성의 감이라는 현대 우리가 의학의 개념을 도입을 했고요. 우리는 이 골장의학은 몸뚱아리를 보는 것인데 몸뚱아리를 바로 뇌과학적인 측면에서는 파충류의 뇌, 그 다음에 포유류의 뇌, 인간의 뇌, 그 다음에 영성의 뇌 이렇게 이제 구분하고요. 이거를 생물학적인 측면에서는 바로 인식작용의 철학적인 요소로 말할 때는 생식의 마음, 감정의 마음, 이성의 마음, 추상의 마음 이렇게 또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모툴에서 지금 현재 이 느낌은 바로 기억의 일부분이고 기억에 의존하는 인간의 진화 과정에 고도로 응축되어 있는 고도로 응축된 뇌 사고 인식작용의 결정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억은 이미지가 모이고 이 이미지가 뭐냐 감각에 의존하는 시각, 청각, 촉각의 바탕을 두어서 이것이 뭐냐면 살아나기 위해서는 이 생존을 위해서는 감각과 관계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감각과 지각은 즉 지각은 생각이죠. 생각과는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또 분명히 제가 한번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포유류지만 인간이 아닌 다른 동물과 인간과의 차이점은 바로 감각과 지각의 차이다. 우리는 생각을 하고 지각을 느끼는 감각이 뛰어난 반면에 다른 포유류들은 그것이 부족하다 이 말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느낌은 기억에 의존하고 이 이미지가 바로 감각과 만나서 범주화되면은 이것이 이미지가 언어로 사용되게 되는데 이 개념이 되어서 언어가 되는 것이 뭐냐면은 이 개념이 세워지는 것은 이 언어보다도 전 단계인 것입니다. 우리가 개념이 먼저가 아니고 언어가 먼저이고 개념이 먼저이고 언어가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개념이 만들어지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한 300만 년 전이라면은 우리가 언어로 만들어진 것은 한 20만 년 정도. 그래서 우리가 어원을 만들어서 언어로서 사용하는 그 역사는 한 20만 년으로 잡고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원과 언어의 출발은 지금으로부터 한 20만 년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박문호 박사님의 표현을 들면 이것이 하나의 일화기억으로 일화기억이라는 것은 에피소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일화기억이라는 것은 우리가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에피소드의 기억과 그 다음에 의미의 기억이 범주화되어서 이게 이제 언어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어원을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게 되는데 이 어원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느냐 바로 우리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에피소드 소위 말하는 일화 기억에 그것이 의미의 기억으로 남아서 이것이 범주화되어서 이것이 개념화되고 개념이 다시 언어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언어는 어원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억은 바로 뭐냐면은
주소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기억은 주소가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 기억은 뭐냐면은 그 기억의 주소로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의미의 내용으로서 인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주소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내용을 중심으로서 내용 주소 방식으로서 범주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범주화된 기억이 없으면 그 다음 기억이 뭐냐면 만들어지기 어렵고요. 그래서 우리가 범주화되어 있는 기억인 옷걸이를 많이 만들어 놓으면 만들어 놓을수록 이것을 뭐냐면 옷걸이에 걸쳐서 이것을 상호작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나마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점은 제가 골장의학과 골장체질 도표를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제가 이 골장의학은 영양학의 체계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강산 박사님이 강의를 들으면서도 그거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한의학에서는 군주지간이 심장을 군주지간이라 해서 가장 중요한 뭐냐면은 장기로 보고 했었는데, 우리 골장의학에서는 예전부터 콩팥이라고 말씀해 왔고요. 그래서 신장인데 신장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나는 이번에 박문호 박사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이걸 알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36.5도의 온도를 만들어내야 되고 신진대사를 형성하기 때문에 물을 많이 먹어야 되고요. 물을 왜 많이 먹어야 되는가도 바로 알게 되었고, 이렇게 끊임없이 인간은 뭐냐면은 활동하고 움직이고 하는 것이, 이것을 걸려주는 것이 바로 콩팥이기 때문에 콩팥이 가장 망가지기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가장 오랫동안 장수하기 위해서는 바로 콩팥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오래 살 수가 있다. 이 말을 제가 골장의에서는 명료하게 명제로서 남기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바로 이미지로 남은 것이 바로 이제 꿈이고요. 꿈은 기억과는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미지와 감정이 결합한 것이 느낌이고, 언어의 출현은 한 20만 년 정도 되었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골장의학은 몸을 결합하고 뇌과학은 구조를 설명하는 것이다. 예, 골장의학은 몸뚱아리를 설명하는 것이고 뇌과학은 구조를 설명하는 것이고, 제가 여기서 박문호 박사님에게 한 가지 설명하고 싶은 부분은 어원적으로 뿐만 아니라 이제 용어 선정에 있어서 뇌과학이 인체의 몸의 모두를 작용하는 거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몸은 마음이고 마음은 인식작용이고 인식작용은 구조와 기능으로 이루어져 있고, 구조와 기능은 바로 뭐냐면은 뼈와 장기로 이루어져 있고, 장은 다시 오장육부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오장육부의 일부분이 바로 뭐냐면은 골수장기가 되는 것이고요. 척수장기가 되기 때문에 뇌과학이 몸의 모두를 뭐냐면 결정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 이렇게 이제 제가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뇌와 브레인이 아니라 이건 인식작용의 몸이죠. 몸과 문화의 공진화가 핵심 연구가 이제 되는데, 우리가 물통을 만들면서부터 털이 없어지는 것이 되었는데, 이 물통을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가 기술을 이용한 하나의 뭐냐면 문화 문명이 되어서, 문화 문명의 발전을 따라서 인간은 뭐냐면 털이 없어지는 계기를 마련했다. 그래서 제가 쓰는 말이지만 언어가 과학이다. 언어가 과학이다. 정보 전달이라든지 감정과 결합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인간이 가장 먼저 길들여진 사람이다. 인간이 스스로 가장 먼저 길들여진 사람이다. 스스로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인간을 길들여진 사람으로 이렇게 그 발전하게 되었다, 이 말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감을 얻어서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 파충류와 포유류의 차이점은 파충류는 헤엄을 치고요. 포유류는 앞뒤로 뭐냐면은 직립운동을 앞뒤로 움직인다는 것이 그런 거. 그래서 고래가 헤엄을 치는 것이 아니라 고래는 앞뒤로 걷는 것이고요. 우리가 뱀은 헤엄을 치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유류는 뭐냐, 젖을 먹이게 되고, 이 포유류가 젖을 먹임으로써 기분, 느낌, 짜증의 감정을 동반하게 되는데, 이 포유가 끝날 때 짜증이 나는 것이죠. 짜증이 나는 거죠. 짜증이 난다. 예, 제가 이렇게 설명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슬퍼진다든지 우울해지는지 짜증이 난다는 것은 바로 포유가 엄마의 젖을 뭐냐면 떨어뜨릴 때 이게 짜증이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분, 느낌, 짜증,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서 설명된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박문호 박사님의 뇌과학의 느낌과 감정과 그 파충류와 포유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내용을 제가 정리해서 제가 강의를 한번 올려봅니다. 예, 74,141년 1959년 2022년 5월 1일 일요일 골장 김태수 두 손을 올립니다. 예, 감사합니다.